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출 규제가 6월 며칠에 나왔죠? 6월 27일부터죠. 627 정책. 627 정책 그 대출 규제 이후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대출 관련해서 제일 바쁘신 분을 또 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눌 건데 627 대책 이후로 보셨을 때 현장에서 이제 법원 입찰자 수나 입찰 가격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627 대책 이후로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가 좀 안 된다는 그 개념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경매 물건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를 받기에는 조금 그런 이제 매매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예, 지금 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분 지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입찰 인원이 좀 줄었다. 가격은 입찰 가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입찰 가격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낙찰률이 약 80 이상이었으면 한 70%대나 뭐 이렇게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자들의 대출 영향이 있어서 투자자가 좀 줄었다. 낙찰가도 좀 줄었다.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인천지법 자주 가고 있는데 입찰 인원은 조금 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가격은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면서 낙찰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 가계대출이 어렵다 보니 사업자 대출식으로 많이들 다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사업자 대출도 이제 조건이 조금은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소득이 없고 부채가 많고 이러면은 나올 확률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경매 투자자들이 낙찰을 받고 새로 신규 매수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의 대출이 제한이 있고 한도가 줄고 하다 보니까 실제 경매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좀 줄고 낙찰가도 떨어질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써봐도 되겠네요, 가격을. 네,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는 정책 기간이라고 할까? 사업자들도 이제 점차 다시 한 번씩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이제는 조건을 보고서 투자를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은행들도 이제 조금씩 정책 나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조건들이 조금씩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봤다가 조건들 나오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6월 27일 발표 나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대출 규제할 거라고. 네.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제가 법원에 갔는데 인원이 그때는 정말 확 줄었었어요. 네, 없었죠. 네, 확 줄고 근데 또 일주일 상간에 일주일 지난 후에는 또 좀 부쩍부쩍 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현재 대출 상황이 경락자금 대출 기준으로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가계대출, 매매 사업자가 저희가 받는 대출이 있는데 그 구분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라고 하면 무주택자인 사람들만 지금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한도도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전입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받으려면? 네네네. 실거주 하는 사람들만 받아라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또 DSR도 이제 3단계로 타이트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들어가면은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가계대출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네요. 그렇죠. 좀 많이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면 매매사업자 대출은? 매매사업자 대출은 담보 비율이라는 게 무주택일 때는 감정가의 70%까지도 해주는데 매매사업자는 맥스가 감정가 60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조금 한도가 줄었네요. 네. 그래서 매매사업자 신탁으로 해야지 감정가 60%를 가져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근저당으로 했을 때는 한도가 좀 줄었고 신탁으로 했을 때는 70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시는 대출이?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아직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로 봐야 되니 사업자 대출로 했을 때 지역별로 담보 비율이 있긴 하지만 감정가의 70이나 80 이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규제는 특히 없을 것 같고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피스텔 그 담보 비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보 비율이라고 하면은 인천을 예로 들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네. 거기 좀 그 지역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대부분은 좀 평준화돼서 괜찮은데 미추홀구. 미추홀구. 미추홀구 쪽이 한 담보 비율이 65%에서 70%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상향 조건이 좀 붙어서 한 최대한 80%까지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범위가 있는데 미추홀만 조금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추홀구 오피스텔을 받으면 담보비를 낮기 때문에 대출이 한도가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저 얼마 전에 미추홀구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한도가 얼마 안 나오더라고. 네, 맞아요. 미추홀구가 전세 사기 이건으로 좀 이슈화돼서 그런지 은행들 자체 내서 다 담보 비율을 좀 내렸어요. 네. 자기네들 저기 담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으실 때 그것도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받아도 70%밖에 안 되니까 대출이 몇 천만 원이 확 빠지더라고요. 매매 사업자 대출 약간 조건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를 받을 때 가계 대출이 어려운 분들 매매 사업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나라에서 뭐 내려오는 공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은행별로 판단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안 된다. 1년 이상 돼야 되는 사업자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소득은 인정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카드는 안 받겠다. 카드도 안 받겠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이 좀 생긴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 은행은 이렇게 하겠다. 이쪽 은행은 조금 더 수월하게는 하되 뭐 이자 상환력은 보겠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준점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서 그때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원래는 조금 없었는데 그런 게 이제 새로 막 조금씩 생기는구나. 네네. 이제 뭐 매매 사업자도 조금 타이트하게 좀 보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27 대출 정책 이후로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보면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급한 분이 다 껐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더 타이트하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타이트하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여신한도가 소진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몰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몰리고 한도도 소진되고 이러면은 은행에서도 정부 규제는 뭐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또 판단해서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방은 어떻게 돼요? 지방 대출은? 지방은 아직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지방은 세계 최초는 감정가 80%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 많이 나와요. 지방도 우선은 세계 최초여도 무주택 자격으로만 감정가 70%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정가 80% 적용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80%는 없어지고 네. X가 70%다? 네네. 그 대신 뭐 주택이 있어도 가계대출은 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 물건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는 은행들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은행들이 조건들이 좀 좋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해야 되니 뭐 중도를 짧게 간다든지 그쵸. 금리를 조금 약하게 간다든지 한도를 크게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대출을 가능하게 예전에는 이제 봐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수도권까지만 가능하고 지방 물건은 조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 지방 물건도 수도권 은행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면 지방의 조건이 아무래도 수도권 조건보다는 떨어지는구나.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어차피 투자 개념이니까 그쵸.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 좋게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방은행보다는 수도권 은행이 좋긴 하죠. 그렇구나. 뭐 법무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방에서 받는 것보다 수도권 사는 게 더 나은가요? 비용 부분은 지방에 있는 업무사가 훨씬 더 나긴 하죠. 네, 비용, 뭐 교통비 면에서도 괜찮고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드물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수도권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비용이 좀 덜더라도 투자자들은 조건을 따라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무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해도 큰 차이 안 나니까.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신탁대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신탁대출은 큰 영향이 없나요?